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북의 성매매 집결지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모여있는 곳은 슬럼가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와 단절되고 공동화 현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주 선미촌에선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예술인과 공무원들이 성매매 집결지 한가운데로 들어가 전주 선미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산시 개복동. 이곳은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2002년 이곳의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업소에서 일하던 14명의 여성이 숨졌습니다. 1층에서 불이 나니까 도망 나오려고 하다가 피난을 하려고 하다가 실시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성매매업소 건물은 10년 넘게 방치되다 지난 2013년에 철거됐습니다. 당시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은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엔 이런 의미를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고 현장을 인권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뜻을 군산시에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어떻게 남길 거냐? 그리고 여기다 뭘 다시 안 하더라도 뭐 그렇게 공원이라도 만든다면 공원에 의미가 있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스토리텔링 충분히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적 하나 남지 않은 거죠. 당시 사건으로 성매매 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기대 영업을 해왔던 상인들도 하나둘 개복동을 떠났습니다. 갖다 놨다 떠나고 배도 안 돼. 이거 쫙 털고 개발을 하면 좋지. 성매매 업소들이 지탱해왔던 상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빈 점포들이 넘쳐나면서 개복동과 대명동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은 슬럼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빈집 정비됐으면 좋겠어요. 빈집이요? 네, 너무 지저분해갖고 저런 데서 지금 장어 불나고 장사 안 한 지가 지금 빈집 늘어나고 너무 매박쳐 있으니까 고양이 소굴이에요, 동네가 다. 개복동 화재 현장을 바라보는 군산 지역의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에겐 15년이 지났지만 개복동 화재는 여전히 다시 들추기 싫은 아픈 과거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름 여기에 좋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미래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계속 방치됐고 돌아왔다가 거의 80% 떠났죠. 시민단체들은 개복동에 여성 인권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윤락과 화재를 떠올리는 여성 인권 공간보다는 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 동네는 그냥 이렇게 방 지어놓고 계실 건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이렇게 방 지어놓고 이렇다는 말도 없고 아무 변화가 없이 뭐 시에서도 신경 하나 쓰시지도 않고. 하지만 군산시는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도시 재생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시설들 있고 한데 그런 쪽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거리 시설을 개선하다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내년 이후에나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활성화 용역이. 네네네. 군산시는 건물주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복동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개복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 군산시가 개복동에 도시재생의 의미를 살려서 뭘 할 건지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얘기한 건데
군산시는 한다만 하지 실행한 적이 없어요. 정읍시 구도심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유동인구는 크게 줄었고 상권도 실종됐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죠. 차이가 엄청나다니까요. 모든 경기가 다. 이거 봐.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시내권이 또. 이 일대는 이렇게 10년 넘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정읍시는 올 들어서야 성매매 업소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는 청년 창업몰.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좀 창업을 해보고자 하는데 자본이 딸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그 청년들에게 좀 임대해주면은 청년들이 거기서 기반을 잡아서 그 창업을 성공하면 또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이제 정식 개점을 하고 또 다른 아이템 가진 청년들이 여기 지역에 와서 또 하고. 정읍시는 청년 창업 공간을 중심으로 먹거리 골목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테마가 분명하지 않고 인구 유입 효과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인구가 있어야 무엇을 누가 와서 하죠. 인구가 없어. 시에서는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머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있어야지. 성매매 집결지가 있던 곳들이 이처럼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피하고 싶은 곳,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즉,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 선미촌 한가운데서는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조금씩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전주시 선호성동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선미촌. 이 건물에선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층마다 성매매를 위한 방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용했던 옷장과 화장품 등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경재 씨는 이곳에서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선미촌 일대 주민들의 삶을 소재로 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성매매 집결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 살아가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거리를 등하굣길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 사이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집들이 있는데 그런 심상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약간의 연주곡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보람 씨도 성매매에 사용됐던 공간에서 가면을 만들어 전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보람 씨가 작업을 하는 곳은 지금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유리방 건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뤄져 왔던 성매매 행위의 익명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매개로 여기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시선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리방이 가면대여소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성 구매자를 소재로 한 작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성을 구매한 남성과 구매하지 않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성매매 문제를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매매나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관심이 피하고 싶은 일이었고 관심이 없는 일이었는데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풀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어떤 장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전주시가 선미촌에서 매입한 건물입니다.
각종 설치 예술과 교육 프로그램, 동네 잔치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 행사가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공간에서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상을 오늘 처음 접하게 되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져야 되고, 그 선미촌 안에서의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느껴봐야 한다는 생각을.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지난 60여 년 동안 단절되고 외면받았던 선미촌이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를 얘기하는 방식이 예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훨씬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예술적 접근을 통해서 또 이 소통,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고 이제 이런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주시가 이 건물들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성매매 업주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성매매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를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장사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전주의 이른바 선미촌에는 한때 80곳이 넘는 성매매 업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30여 곳만 남아 있습니다. 선미촌은 선호성동 일대에서 정주 환경에 큰 걸림돌이 되면서 구도심 쇠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매매 그 영향 때문에 학생들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었거든요. 그럼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고 그 노인 세대들만 이게 남게 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촌은 한옥마을과는 불과 5분 거리에 있어서 전통문화 도시를 추구하는 전주시를 난처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주 선미촌의 문화재생 사업은 선미촌의 존재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위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도시의 기억이 좋든 나쁘든 남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를 다시 재창조해보자. 특히 이제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한옥마을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이 공간에 또 성매매 직결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의 또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아서 이제 이 공간을 재생해서 아름답게 바꾸는 것은 우리 도시 전체로 보나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으로 보나 또 거기 안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로 보나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는 데는 재개발이나 자치단체가 전체 건물을 매입해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업주들과의 충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주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통해 점진적으로 선미촌의 기능을 바꿔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풍선 효과라고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 기능 전환 방식은 이분들에게도 일정 기간 좀 시간을 주고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식을 택해서 선호동 예술촌 현장 시청. 선미촌을 문화 인권 공간으로 바꿔보겠다는 전주시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전주 선미촌에서 가장 큰 건물을 매입해 전주시의 선미촌 재생사업 담당 부서가 입주했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한가운데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시청의 담당 부서가 선미촌 안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시청이 그 도시 선미촌 한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그 선미촌을 성매매 직결지를 운영하고 있던 분들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 부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선미촌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90여 차례의 회의를 갖고 가로등의 밝기, CCTV 설치, 골목 정비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했습니다. 선미촌 민관협의회라고 하는 어떤 구조가 행정과 어떤 지역 주민과 또 전문가들이 같이 그 고민을 그래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발걸음을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주시는 일단 이 같은 노력이 선미촌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기 힘든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시에서 매입을 하고 거점 공간을 하고 이런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이런 좀 그래서 이것들이 좀 축소되는데 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 선미촌 한가운데 전주시의 현장 시청, 문화 전시공간, 공원 등의 시설이 들어서 선미촌의 분위기, 나아가 그 기능을 바꾸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까지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센터와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선미촌 안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성매매 공간에서 생산 행위를 지원하고 일반 시민들과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매입된 건물에 토지와 건물에다가 저희가 새로 짓는달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업사이클 센터, 그다음에 아트 레지던시, 아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예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주시는 선미촌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주거, 생계,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여성 자활 지원 조례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 인권 공간으로 바꿔가는 이런 노력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생 사업들이 대부분 단기간에 뭔가를 갑자기 바뀌는 스타일을 많이 선택을 해왔는데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은 재생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과제는 선미촌에 조성한 주요 문화 공간을 바탕으로 상설 공간을 늘려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선호성 예술촌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적정한 인프라, 건물 인프라와 앞으로 가져갈 프로그램,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또 하나의 관건은 성매매 업주들과의 갈등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선미촌의 업주와 여성들은 지난 7월 전주시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시 직원들 우리 오고 차라리 이렇게 한 번씩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서로 좋게 해서 자꾸 오는 것이 낫지. 여기 어떤 뭐 행사를 주최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 예. 하지만 선미촌 업주들은 드러내놓고 전주시의 계획을 반대하진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계속해서 건물을 매입해간다면 성매매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어제가 오늘 장사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랜 세월 여기서 몇십 년씩 사는 사람들인데 그 생각을 바꾸기는 좀 어렵잖아요.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서서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니까 시간을 좀 주고 서서히 이렇게 강압식을 하지 말고 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던 곳이 바로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은 슬럼가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 개복동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주 선미촌의 문화재생 사업은
성매매 집결지를 정면에서 끌어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뗐지만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문화예술의 힘을 빌려 주민과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나선 만큼 그 결과는 그 지역의 역량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